자, 그래서 12번부터 보자. 행렬의 거듭제곱이고요. A랑 행렬이 주어졌고 A제곱이 2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라. 말 그대로 A 행렬을 제곱하라는 건데 당연히 A 행렬의 제곱이라는 것은 A 행렬과 A 행렬을 곱하라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두 행렬의 고 A2 마3 그리고 B 그리고 A2 마3 B가 돼서 얘를 진짜로 행렬의 곱으로 계산하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계산한다? 얘랑 얘가 만나서 좀 되니? A제곱 마이너스 6이 되는 거고 얘랑 얘가 만나서 2A 더하기 2B가 되는 거고 얘랑 얘가 만나서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가 되는 거고 얘랑 얘가 만나서 마이너스 6 더하기 B제곱이 되겠다. 그것이 2란 행렬은 단위 행렬이라고 얘기했고 요 대각선이 1인 거 나머지는 0인 게 요렇게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해당하는 요게 같다라 그러면 AB가 나올 거고 당연히 A제곱 마이너스 6이 얼마가 돼? 1이 돼야 되니까 A제곱은 당연히 7이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어디 여기가 낫겠죠. 이렇게 가면 B제곱도 뭐가 돼야겠다? 7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겠죠. 따라서 A제곱하고 그냥 B제곱만 구하라 했으니까 더하면 되고 혹시나 A와 B를 만약에 구하라고 했다면 결국에는 얘가 0인 거니까 A 더하기 B가 0이니까 아마도 복호등수 서로 부호가 아마 다르도록 해서 서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예를 들어 얘가 루트 7이면 이게 마루트 7 마루트 7이면 루트 7 이런 식으로 값은 두 개가 나올 거다. 알았죠? 그래서 그냥 A 행렬의 제곱은 A 곱하기 A 행렬로 구하라는 문제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44번이고요. 행렬의 거듭제곱의 합인데요. 이 행렬의 거듭제곱 합 문제는 교과서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교과서에서 빠진 내용으로 푸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요거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잘 생각해야 되는 문제야.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교과서적으로 푼다라는 것은 A 행렬 구하고 제곱 행렬 구하고 세제곱 행렬 구하다 보면 뭔가 규칙이 나올 거고 그 규칙성으로 구하라는 문제야. 됐어요? 그런데 어떤 거는 딱 보이는 규칙이 있고 어떤 거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다 보니까 이 거듭제곱의 합이 어려울 때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지금 교과서에서는 빠졌더라고. 일명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걸 알아야 돼. 케일리 해밀턴이 한국말 영어로 해밀턴인가? 해밀턴 시계 이름인데 잠깐만. 이 사람 이름 뭐였지? 내 거기 종이 적어도 돼. 이름을 까먹었나? 케일리 해밀턴 정리. 턴이겠지,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는 게 있어요. 얘가 뭐냐면은 A라는 행렬이 A, B, C, D일 때 항상 만족하는 A에 관한 2차식이 성립한다가 케일리 해밀턴 정리인데 얘를 쓰게 되면 A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D A에 더하기 AD 마이너스 BCE는 항상 0이 된다라는 요 식을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 그래. 실제로 그냥 요거를 진짜로 계산하면 항상 0이 나온다라고 증명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A 행렬 알면 항상 A에 관한 2차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케일리 해밀턴 정리라 그래. 그럼 이런 2차식이 나온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의 이런 것들을 또 쉽게 구할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유형이 두 가지야. 그냥 거듭제곱을 구해서 규칙을 찾는 문제가 있고 지금처럼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통해서 이런 2차식을 가지고 푸는 유형이 있어. 근데 그거는 A 행렬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제곱을 해봐. 그런데 규칙이 뭔가 안 나올 것 같으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써서 구해봐야 돼. 이거는 그래서 문제마다 조금 다르다. 그래서 너네가 이거를 제곱을 한번 해보고 안 될 것 같으면 요걸 해보고 아니 이걸 해보고 이걸 해야 돼. 이거는 너네가 문제마다 좀 선택을 해줘야 된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랬더니 일단은 그럼 얘는 거듭제곱을 한번 살짝 풀어볼 거고 안 되면 요걸 써볼게요. 알겠죠? 한번 가보자. 자, 그래서 지금은 A 행렬을 지금 알아요. 그럼 A 제곱 행렬 구하자. A 제곱은 A 곱하기 A라 그랬으니까 1 마일 3 마일 그리고 1 마일 3 마이가 되겠지. 그럼 행렬을 딱 곱했더니 처음 게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자, 그 다음은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를 더하기 2니까 1이 나오겠죠. 그리고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3 나오겠죠. 야, 혹시 틀리면 얘기해줘라. 얼마 나오죠? 1 나오겠죠. 맞아요? 이렇게 되겠다. A 세제곱 구하자. A 세제곱도 구해보면 얘가 마이 이제 1 마 3 1과 다시 한 번 더 1 마 1 3 마이너스 1을 곱하라는 거가 되겠고, 당연히 얘를 곱하면 얘가 1이 나오는 거고, 얘를 곱하면 얘가 곱하면 0이 나오겠고, 얘가 곱하면 0이 나오겠고, 얘가 곱하면 1이 나와서 A 세제곱이 단위 행렬이 나오는 꼴이라고 알 수가 있다가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따라서 이제는 우리 A 세제곱은 뭐가 되냐면 단위 행렬이 된다라고 알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A 세제곱이 단위 행렬이면 당연히 우리는 A 4제곱도 당연히 뭐가 되냐면 다시 A 행렬이 되는 거야. A 세제곱이 이제 단위 행렬 2니까 당연히 A 4제곱은 여기다가 A를 곱하라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A가 되는 거니까 얘는 3개씩 끊으면 그것이 뭐가 되겠다? 반복이 되겠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결국엔 쟤는 10개이기 때문에 A 더하기 A제곱 더하기 그리고 단위 행렬이 몇 번 반복되겠고 3번 반복되겠고 나머지 뒤에 A 10제곱이 남는데 A 10제곱은 A 세제곱이 2니까 A 9제곱도 2가 되는 거기 때문에 10제곱은 그냥 뭐랑 같겠다? A랑 같겠다가 되는 거야. 그럼 요 놈이 얼만지만 구해주면 될 거고, 그러면 얘는 요 놈을 더해보는 거야. 그러면 3개를 더해보자. 3개를 더하면 자, 요 놈하고 요 놈을 더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1, 마 3, 2가 될 건데 저 놈하고 딱 더하면 얼마가 나와? 그냥 0이 나오는 거 보여. 0행렬이 나오는 거 맞아? 그러니까 얘가 0행렬이기 때문에 답은 A가 나오겠다라고 구하는 게 교과서적인 풀이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는 오케이. 자, 그런데 얘를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한번 이용을 해보자. 케일리 해밀턴 정리 외웠나요? 자, 외웠어요? 뭐라고요? A 제곱에 마이너스 A 플러스 D 얼마? 마이너스 1 A에 더하기 AD 마이너스 BC 얼마가 되는 거야? 1 곱하기 2가 0행렬이라고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얘는 A제곱 더하기 A 플러스 2는 0행렬이 되는 거고, 우리는 얘가 3차식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 공식에 의해서 여기다가 A 마이너스 2를 곱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는 2를 포함하는 놈은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 왜 그러냐면 A 곱하기 2나 2 곱하기 A나 전부 다 A니까 얘는 교환이 성립하니까 곱셈 법칙을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다. 그럼 얘는 당연히 곱셈 공식 쓰면 A 세제곱 마이너스 2 세제곱은 0이 되는데 단위 행렬 곱하기 단위 행렬 곱하기 단위 행렬은 전부 다 뭐야? 단위 행렬이니까 얘는 그냥 2라고 적어주기 때문에 곧바로 A 세제곱은 2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A 세제곱은 2가 된다라고 찾았기 때문에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요 놈을 얼마라 그랬으니까 0행렬이라고 바로 했으니까 그대로 이것을 0행렬이라 그래서 A 행렬로 답하는 게 우리가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통해서 요런 행렬을 찾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 행렬 문제는 풀이가 항상 2개야. 직접 거듭 제곱을 통해서 규칙을 찾아보거나 또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통해서 이 식을 간단하게 구하거나 풀이가 2가지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게 너네 첫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아마 학교 선생님도 헷갈릴 건데 교과서에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아마도 내 생각은 가르칠 거야. 왜 그러면 아니면 이런 것들을 푸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실제로 문제를 거의 못 풀거든. 그럼 원래가 옛날에는 교과과정에 들어가 있던 내용인데 이게 조금 어렵다 교과서 빠졌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선생님이 근데 가르칠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도 나랑 나이 같은 때면은 많거나 하면 이걸 옛날에는 당연히 쓰는 거였거든.
교과서에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듭제곱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이런 그냥 거듭제곱을 통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케일리 해밀턴 정리로 쓰는 문제들이 풀면 훨씬 더 간단한 경우가 많다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첫 해다 보니까 항상 조금 있어. 왜냐면 선생님들도 너네가 첫 행렬을 가르치니까 그 선생님도 10년 만에 가르칠 거야 다들. 맞죠? 아예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모르기도 해 행렬을. 마지막으로 배운 게 12년 전인가? 그러니까 행렬이. 아무튼 이제 20대 뭐 후반 선생님만 해도 행렬을 모를 수도 있어 실제로. 자, 계속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자, 행렬의 곱셈에 대한 연산 법칙. 자, A 행렬 있고요, B 행렬 있고요, C 행렬이 있는데요. ABC 마이너스 CBC를 구하라는 거다.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진짜로 ABC 곱하고 CBC를 곱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얘는 잘 봤더니 여기와 똑같은 행렬이 있고 똑같은 행렬이라는 것은 여기 BC가 지금 똑같이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럼 얘를 BC로 묶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숫자에서는 BC가 똑같으면 그에 해당하는 BC를 그냥 앞으로 빼서 곱해도 상관이 없어. 하지만 행렬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 안 되니까 지금 BC가 둘 다 뒤에 있다면 BC로 묶되 A 빼기 C에 BC다라고만 써줘야 되는 거야. 얘를 어떻게 쓰면 안 되냐면 그냥 BC에 A 맛이 그냥 나는 BC 앞으로 빼서 계산할래가 안 된다라는 거야. 행렬에서는 그 순서를 그대로 지켜야 된다. 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똑같은 BC라고 묶어놓고 얘를 계산하라는 거고 이것도 짜증나죠. 자, 일단 A랑 C를 행렬을 뺄 거고 그러면 당연히 두 개를 뺀 행렬을 여기다가 적어주자. 그러면 그대로 뺍시다. 0이 될 거고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4가 된다를 딱 적어놓고 여기는 B와 C 행렬의 곱을 딱 써주는 거야. 가자. 착하면 얼마가 돼요? 3이 되겠고 착하면 1이 되나? 착하면 1이 될 거고 착하면 5가 된다라. 그래서 B와 C 행렬의 곱을 적어주는 거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행렬을 또 곱할 거고요.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이너스 5 곱하면 2가 되나? 곱하면 마이너스 18. 그래서 요렇게 해서 구하라는 거다. 그래서 행렬의 곱셈의 가장 중요한 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니까 해당하는 절대로 순서를 막 바꾸면 안 된다. 그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서 계산해야 돼. 알겠죠? 그것만 주의하면 된다. 하나만 더 하고 좀 해볼까? 잠깐만. 그럼 일단 간단하게 맞나? 이게 간단히 두 개 먼저 풀어볼까요? 간단한 거니까 뭐 두 개 한번 직접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행렬의 곱셈 공식의 적용이다. 자, 행렬의 A 더하기 B와 AB 더하기 BA가 주어졌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어떻게 구하냐? 당연히 교환이 되면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원래 있었지만 교환이 안 되니까 쟤를 어떻게 구하겠니? 라고 하면 선생님 A제곱 더하기 B제곱은요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요 빼야 되는데 무엇을 빼야겠냐는 거죠. 선생님 얘는 AB 더하기 BA를 빼야 돼요 라고 이번에 해줘야 되는 거야. 왜요? 이 해당하는 제곱 자체가 A제곱 더하기 얘는 A 더하기 B와 A 더하기 B의 곱이기 때문에 A제곱 B제곱에다가 AB 더하기 BA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곱셈 공식을 원래대로 변형하는 게 아니라 얘를 빼겠다가 맞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이렇게 구해야 되고 따라서 얘는 A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 얘의 제곱, 얘 곱하기 얘를 해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2, 그리고 3, 0, 그리고 마이너스 1, 2, 3, 0을 계산해서 빼줘라. 주어져 있는 요거 1, 0, 2,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다. 알겠죠? 자, 계산하면 아직 잘 안 되죠?
얘기했지만 나는 몇십 년 했는데도 한 번씩 헷갈려. 숫자 산수니까.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이게 7이 되는 거고,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 되는 거고, 얘가 6이 될 거다. 그럼 여기다가 1, 0, 2 마이너스 1을 빼주면 될 거고, 그러면 얘가 6,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5, 여기가 7이 되겠다라.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행렬에서는 교환이 안 되니까 그거를 교환하기 전 상태로만 계산해 줬다.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정말 간단한 내용인데도 자, 그 다음에 자, 유형 16번. 자, 두 행렬이 있는데요. a 더하기 b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곱셈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때 x와 y의 곱을 구하라. 아,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 그럼 얘와 같은 말은 뭐겠니? 라고 해보면 당연히 직접 정리해보면 a제곱 더하기 아까 이게 b제곱에 ab 더하기 ba 얘가 결국에는 얘랑 같아야 되니까 당연히 a제곱 날라가고 b제곱 날라가고 ab 하나가 지워져서 ba랑 ab랑 같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앞으로 매번 저렇게 쓰는 게 아니라 행렬에서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는 동치 같은 말은 그냥 ab랑 ba를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a 곱하기 ba 보고 b 곱하기 a를 해보자라는 거죠. 따라서 a 곱하기 b 그리고 b 곱하기 a를 내서 같게 되는 x, y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자, 왼쪽 거 계산하게 되면 왼쪽 거 착 1 더하기 x 착 2 더하기 y 착 하면 1 더하기 2x 착 하면 2 더하기 2y 같아요. 착 3 여기가 착 5 여기가 착 x 더하기 y 얘가 착 x 더하기 2y가 될 거다. 따라서 두 항은 같기 때문에 해당하는 첫 번째 일행들만 같다라고 보면 당연히 x는 2가 될 거고 y가 3이 될 거고 혹시나 불안하면 한번 요것들을 집어넣어 답만 확인해 봐라. 따라서 우리 저기 2행 1열에다가 2를 넣으면 5가 될 거고 5 맞고요. 3을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8이고요. 여기는 집어넣으면 맞겠죠. 그래서 요게 맞아서 답은 2개의 곱이니까 6이 되겠다라고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 교환 법칙 성립한다랑 같은 말. 그래서 A, B는 B, A를 계산해서 같다라고 해주면 끝이다. 저거 만약에 A-B의 전체적으로 나오면 똑같아요. 그래놓고 이렇게 나오겠지, 이렇게. 당연한 얘기야. 다. 그러니까 모든 곱셈 공식이 성립한다라는 조건은 그냥 A, B는 B, A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가 57번 문제. 근데 57번 문제는 이게 너무 웃긴 게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은 알고 있는 방정식이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방정식이 몇 개 있죠? 고일 때는 지금 너네 1차함수랑 2차함수밖에 없죠, 문제가. 그래서 이게 나도 이제 문제를 이거 막 바꿔내냐고 좀 그랬는데 원래가 이제 순서상 옛날에는 뭐 원의 방정식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배운 다음에 이 문제가 나와서 달 수 있는 답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는 뭐 답이 한계가 좀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자, 일단 볼게요. 57번. 자, 두 행렬이 있는데 얘를 만족하는 XY의 그래프를 구하라는 거다. 그러면 당연히 이게 곱셈 공식이 성립했으니까 AB는 BA다라는 식을 적으라는 거죠. 또 그래서 AB는 BA다. 요걸 통해서 XY 관계식 가지고 그래프 구하기. 따라서 A 곱하기 B는 X 여기가 1 마일 그리고 여기가 1 마일 마 3i. 자, 같아요. 또 1 마일 마 3i. 여기가 x1, 1-1이다. 자, 그래서 두 개를 뭐 하게 되면, 곱하게 되면, 얘 갑니다. 착 x 빼기 1, 착 마 x 마 3i. 여기가 착 2, 여기가
마일 더하기 3y. 자, 여기가 x 마일, 여기가 2가 될 거고, 여기가 마x 마이너스 3y, 여기가 마1 더하기 3y가 될 거다. 자, 그러면 같다는 여기 항등식이니까 같은 거고, 얘랑 얘랑 같다. 그리고 얘랑 얘랑 같다. 항등식이니까 식은 딱 하나가 나오겠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y가 2라는 식이 나올 거고, 얘를 당연히 y는 꼴로 정리한 1차 함수식을 구하라는 거고, 넘어가고 넘어가자. 그러면 3y는 당연히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니까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y절편은 마이너스 3분의 2,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인 직선을 구하라는 문제가 될 거다. 따라서 될 수 있는 직선은 당연히 답이 1번인가요? 해당하는 절편 두 개를 구해봤더니 y절편 마 3분의 2라 y가 0이 되는 x 마이너스이니까 우리 1번 식이 나타내는 그래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요 문제들은 결국에 그냥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xy의 관계식을 구할 거고, 당연히 지금 너네가 배우는 함수는 두 개밖에 없어. 1차 함수랑 2차 함수로만 답이 나올 거다. 그래서 그 그래프를 찾는다라는 문제일 거야. 와. 자, 그 다음에도 좀 계속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행렬의 곱셈식의 변형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2차 정사각행렬 A에 대하여 A 곱하기 AB는 1 곱하기 3, A 곱하기 CD는 4와 마이너스 2일 때요. 다음과 같은 행렬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얘와 같은 행렬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제 행렬의 좀 성질들을 조금 이용할 건데요. 무슨 얘기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 놈을 어떻게 적을 수가 있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얘를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요 놈은 A에다가 3A, 3B 그리고 더하기 A에 2C, 2D라고 적을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우리는 이게 결합법칙에 의해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얘가 A 행렬로 묶으면서 결국에는 두 개를 같은 행끼리 더해서 3A 더하기 2C와 3B 더하기 2D를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거꾸로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쪼갤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자, 그렇게 되면 또 얘는 우리가 요 숫자 3이라는 것은 원래 3을 곱해서 3A, 3B를 만드니까 3을 앞으로 빼서 3A에 여기가 AB 그리고 더하기 2를 앞으로 빼서 2A에 CD라고 들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가 주어졌냐면, 요 놈의 행렬이 얼마다라고 친절하게 나왔냐면 1, 3. 요 놈의 행렬이 얼마라고 친절하게 나왔어? 4랑 마이너스이니까 요거 자리에다가 얼마를 집어넣고 1, 3을 집어넣고 여기에다가 얼마를 넣어서 4 마이너스 1 넣어서 요 놈을 구하라는 문제가 될 거다. 따라서 여기가 3, 9 더하기 여기가 8, 마 4.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11 그리고 5가 되겠다라고 계산하라는 문제가 저거와 같은 행렬 찾기가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요 행렬이 이렇게 쪼개질 수가 있다는 걸 이해해 줘야 돼. 왜? 쪼개진 걸 계산할 때 A를 결합법칙으로 묶어놓고 요 행렬끼리 더한 거니까 얘를 거꾸로 이렇게 쪼갤 수도 있다가 되는 거다. 쪼개면 합칠 수도 있다. 알았죠? 요 연산을 해봐야겠죠. 여기까지 좀 먼저 해볼게요. 또 여기까지 좀 해보자.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렬의 곱셈식의 변형이고요. 얘는 풀이가 두 가지 있으니까 한번 잘 들어봐요. 자, 무슨 얘기냐면 A11은 12, A1 마일은 3, 4일 때 얘와 같은 것을 구하라는 문제가 된다라는 거야. 자, 첫 번째 풀이는 다음과 같이 할 겁니다. 자, 우리는 요 놈에다가 A배를 할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요 놈에다가 전부 다 B배를 할 거야. 그렇게 되면 A를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A에 A는 당연히 A, 2A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고,
당연히 저기다가 B를 하게 되면 저기다가 B, 마B는 3B, 4B라고 당연히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럼 이제 뭐 할 거냐면 두 개를 더해서 4와 6을 만족하는 A, B를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가 되고 얘가 결국에는 A 더하기 3B, 2A 더하기 4B가 돼서 우리는 얘가 뭐랑 같도록 하는 4, 6을 만족하는 A, B를 구해서 요 결과값을 구할 거다. 따라서 우리는 A 더하기 B가 얼마? 4. A 빼기 B가 얼마? 6을 만족하는 A, B 구하면 될 거고 두 개를 더해서 2A는 10이니까 A는 5가 될 거고 B는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될 거다. 따라서 A에다가 5, B에다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여기다가 5 넣고 마이너스 1. 따라서 여기가 2가 될 거고 여기다가 5 넣고 마이너스를 넣으면 얘가 6이 돼서 얘가 2, 6이 된다라고 구하는 게 첫 번째 풀이인 거야. 그래서 요거는 결국에는 요것을 적당한 실수배를 통해서 계산해서 이 모양을 만족하는 A와 B를 구해서 그 결과값으로 구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 되는 거다. 알겠어요, 이거는? 자, 두 번째 방법은 직접 A 행렬을 구해서 4, 6과 연산해서 구하는 방법이야. 자, 두 번째는 저 A 행렬을 직접 구해서 푸는 방법이다. 즉, 이번에는 저 A 행렬을 모르니까 A 행렬을 A, B, C, D라고 두고 자, 진짜로 여기다가 1, 1이 1, 2다와 그리고 A, B, C, D 얘에다가 1 마일이 3, 4가 된다라 그래서 이 연산을 통해서 A, B, C, D를 직접 구한 후에 걔를 여기다가 써서 4, 6과 연산해서 구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계산하면 자 여기 계산할게요. 요거 착 A 더하기 B 착 C 더하기 D가 될 거고 자 얘는 착 A 빼기 B 착 C 마이너스 B가 될 거다. 따라서 우리는 연립을 할 거고 식은 A 더하기 B가 1과 A 마이너스 B는 3과 C 더하기 D는 2와 C 마이너스 D는 4 연립을 하면 될 거고 당연히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A는 4니까 A는 2 그러면 B는 마이너스 1 그리고 요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C는 6 C는 3 D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A라는 행렬을 완벽하게 구했고 요 행렬이 2 마이너스 1 그리고 3 얘가 1이 돼서 이제 우리는 여기다가 4, 6을 만난 것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니 진짜로 계산을 해보면 촥 얼마 8 빼기 6이니까 2 그리고 여기가 6 해서 요렇게 답을 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너네가 문제에 따라서 또 잘 골라서 하면 돼요. 첫 번째 방법이 편하면 첫 번째 방법 해도 되고 근데 어떤 문제는 또 직접 A 행렬을 물어볼 때도 있어. 그럴 때는 이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 A 행렬을 구해서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둘 다 이해하나? 뭐 방법은? 그래서 적당한 실수배를 해서 그 실수배를 구해서 구하는 방법과 진짜로 A 행렬을 미지수라고 두고 A 행렬을 구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다. 원래는 더 쉬운 풀이가 있는데 그 풀이는 그 원래 이제 다음 단원에서 배우는 풀이라서 할 수가 없어. 가르칠 수도 없어. 가르치려면 또 몇 가지를 또 배워야 돼서. 그래서 요게 또 풀이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정도만 알아주면 될 거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는 요거 가보자. 자, 이번에는 자, 단위 행렬을 포함한 식의 전개 A 행렬에 대하여 쟤를 구하라는 문제다. 자, 저렇게 단위 행렬을 포함한 식이 나오면 뭐가 좋냐?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게 아주 좋은 성질인 거야. 따라서 얘는 그냥 우리 곱셈 공식처럼 계산하면 될 거고, 당연히 곱셈 공식대로 계산하게 되면 얘가 실제로 원래 2의 제곱인데 2라고 적혀 있는 것 뿐이다. 곱셈 공식은 뭐야? a 세제곱 더하기 그대로 2의 착 곱한 거 2제곱인데 그냥 2라고 딱 둘 수 있는 거 이해돼요? 얘는 실제로 a 플러스 2와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제곱의 곱셈 공식으로 a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나오는 건데 그 2세제곱이 2가 되는 거다. 따라서 얘는 그냥 a의 세제곱만 구하면 될 거고, a 세제곱은 저걸 보고 직접적으로 그냥 3번을 곱해서 구하면 되겠다라는 정도로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직접 계산해서, 자,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4, 여기가 0, 여기가 4가 된다라고 하고, 또 마찬가지 a 세제곱을 또 직접 구해보면 1, 마 4, 그리고 0, 4와 그리고 요거 1, 마 2, 그리고 0, 2를 계산하면 되겠다가 되겠죠. 따라서 계산하게 되면 얘가 얼마냐면 1, 그리고 얼마냐면 마이너스 6, 0, 그리고 8이 될 거다. 따라서 얘랑 뭘 더해라? 2, 1, 0, 0, 1을 더하라는 문제니 계산하게 되면 여기가 2, 여기가 마 6. 이거 내가 뭐라 쓴 거? 0인가? 이것이 더 헷갈리네. 아닌가? 0 맞죠? 0, 그러니까 여기가 0, 여기가 9가 되겠다라 그래서 답을 없는데? 잠깐만. 뭘 잘못했지? a 제곱 잘못했나? 잠깐만. 마사가 아니야. 마이너스 6. 아이씨 멍청이. 마이너스 6. 땡큐. 마유. 땡큐. 다시. 자, 요것만 다시 가보자. 여기가 1. 여기가 마 8. 아이씨 엄청 헷갈려. 여기가 0. 그리고 여기가 8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계산하게 되면 여기가 2. 여기가 마 8. 마 8은 있나? 마 8도 아니야. 그럼 여기 또 바뀐다. 멍청이. 자, 다시. 여기도 바뀌겠죠. 마이너스 14. 그리고 여기는 8 맞나? 여기는 8이다. 그래서 요거 더하게 되면 여기가 마 14. 그리고 여기가 0. 여기가 9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핵심이 요게 곱셈 공식이 성립하니까 얘를 구하라는 거고, a 행렬을 그냥 거듭 제곱을 통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다. 헷갈려 하다 보면. 자, 하나만 더 하고 또 해볼게요. 자, 그 다음은, 자, 단위 행렬을 포함한 전개 문제 가보자. 자, a 더하기 b는 0행렬, a, b는 2일 때요. a 2009제곱 더하기 b의 2010제곱을 구하래. 저기 거듭 제곱이 이게 나온 문제 연도야. 그러니까 저게 이제 마지막으로 나온 게 2009년 10년도네. 너 몇 살이야? 몇 년생이야? 9년생이야? 그랬구나. 그때, 그렇구나. 자, 그래서, 자, 얘랑 같은 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결국에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요런 거듭 제곱들을 찾으라는 문제인 거야. 일단은 첫 번째, a 더하기 b가 0행렬이라는 것은 당연히 a 행렬은 마이너스 b 행렬과 같다라고 둘 수가 있다가 되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b행렬 자리에 b행렬 자리는 당연히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요거 b 자리에다가 뭘 집어넣는다면 마이너스 a를 집어넣는다면 됐어요? 마이너스 a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a제곱이 2행렬이니까 당연히 a제곱은 마이너스 2행렬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고, 당연히 똑같이 우리는 마찬가지 이번에는 a 자리에다가 마비를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b제곱이 2행렬이니까 당연히 b제곱도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2행렬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는 a의 몇 제곱? 4제곱 행렬은 마이 곱하기 마이너스이니까 2의 제곱인데 단위행렬은 거듭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되고, 얘도 2행렬이 되겠다라고 그냥 구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는 거다. 요거는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a를 곱했다라 그래서 앞에다 곱해야겠죠. 이렇게 곱하게 되면 a 제곱 더하기 ab는 2, 그리고
A와 영행렬이 돼서 A제곱은 뭐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또는 또 B를 여기다가 다 곱해서 B를 여기다 곱해야 돼 순서상 B를 D에다 다 곱해서 그러면 또 AB 더하기 B제곱은 0 곱하기 B니까 이렇게 돼서 얘가 또 2니까 B제곱은 마이. 이건 다 같은 얘기입니다. 어차피. 뭐, 요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래서 요거를 구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뭐야? 요 놈과 같은 것을 구한다라는 것은 2009를 얼마로 나눠줘야 돼? 4로 나눠줘야겠죠? 그럼 나머지가 얼마냐면 1인가? 그러면 얘는 그냥 누구랑 똑같다? 나머지가 1인 거니까 걔랑 차소속하는 A 1제곱하고 똑같은 거고 당연히 얘는 나머지가 2가 되기 때문에 얘는 B제곱이랑 같다라고 알 수가 있는 거다. 따라서 B제곱은 얼마라 그래서 마이너스 2라 그랬으니까 얘는 A 마이너스 2행렬이다라고 구해준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행렬을 가지고 이런 거듭제곱이 단위 행렬이 나오도록 고쳐주는 거다. 여기까지 해볼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은, 자, 2차 정사각형을 대하여, A 더하기 B가 5이고, AB가 2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간단히 하라는 문제가 될 거다. 여기서 일단 특징은 뭐냐면, A 더하기 B가 5이라는 게 특징이야. 이게 무슨 특징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원래는 교환법칙이 성립을 안 해. 맞죠? 일반적으로 공식에서는. 근데 이제 A 더하기 B가 5이라고 한다면, 자, 예를 들어 A는 5이 마이너스 지금 뭐가 되냐면 B가 되는 거고. 맞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양변에다가 뭘 곱해 볼 거냐면은 지금 일단은 A라면,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되면 양변에다가 A를 곱해 보자. 그러면 A제곱은 당연히 뭐가 되겠니? A제곱은 어떻게 곱해야 되냐면 요 A, B는 2를 만들 거니까 A를 앞에다가 더 곱할 거죠. 그럼 여기다가 A를 곱해 보게 되면 당연히 여기가 5A인데 A2는 그냥 A라고 적을 수가 있는 거고 마이너스 여기가 AB가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AB가 얼마니까? 2니까 얘가 5A 마이너스 2다라고 바꿀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럼 당연히 똑같은 과정을 해볼까요? 어떻게? B는이라고 정리해서 5E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냐면 넘어가니까 A가 돼서 마찬가지 우리는 A, B가 2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부 다 또 뭘 곱하면 돼? B를 곱해본다면 이번에 B를 D에다가 곱할 거야. 왜? A, B가 2니까 B를 D에다가 곱할 거다. 그럼 여기가 B제곱은 5에다가 여기다가 B를 곱하면 당연히 2 곱하기 B인데 2 곱하기 B도 B가 되니까 여기가 5B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B를 D에다 곱했으니까 AB가 되겠다. 그러면 AB가 얼마다? 2다라고 나왔으니까 5B-2라고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A제곱과 B제곱 구했으니까 두 개를 뭐 하라는 거? 더하라는 얘기는 여기를 5로 묶으면 A 더하기 B에다가 마이너스 2를 구하라는 얘기가 될 거고 그러면 A 더하기 B가 얼마기 때문에 5이라고 나왔으니까 얘가 23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말 그대로 A제곱과 B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를 넘겨놓고 순서를 거스르지 않고 지금처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근데 요거는 아마도 우리 학생들이 그냥 더한 거 나왔고 곱한 거 나왔으니까 곱셈 공식으로 풀고 싶은 마음이 강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얘는 가능해. 그걸 이제 설명할 거야. 지금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자, 지금처럼 나와 있는 A 더하기 B가 5와 AB가 2라고 주어졌을 때 얘를 간단히 하라는 것은 교환법칙이 만약에 성립한다면 우리는 뭘 써도 되는 거냐면은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AB를 쓰면 되는 거잖아. 뭐가 성립한다면? 교환법칙이 된다며. 그럼 우리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보여주면 될 거고 그 얘기는 교환법칙은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가 뭐한 걸 보이면 되는 거야? 같음을 보이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자, 요 놈만 있다라고 일단 먼저 볼게. 요 놈을 가지고 해본다면 자, A 곱하기 B라는 것은 여기다가 전부 다 A를 이렇게 곱한다라는 거죠. A를 전부 다 이렇게 앞에다 곱할 거죠. 앞에다 곱할 거야. 그러면 당연히 A 곱하기 B는 넘어가면 5A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는 거니 이렇게 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저렇게 A를 전부 다 곱해서 A 제곱 넘긴 거야. 그러면 5A 마이너스 이거 맞아? 뭔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럼 BA는 B를 A를 다 어떻게 곱해야 돼? D에다 곱하는 거 맞니? D에다 곱하는 거 맞아? 그러면 저기를 D에다 곱하면은 얘가 맞아 5A 마이너스 A 제곱인 거 맞아? 뭔지 알겠어요? A를 D에다 곱하면 여기가 A 제곱, 여기가 BA 5A 맞아? 그래서 5A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두 개는 뭐예요? 같다가 되는 거야. 즉 기본적으로 어떤 A 뿔마 B에 K 이꼴이 주어진다면 얘는 이런 식으로 해보면 무조건 교환 법칙이 성립하게 돼 있어. 그러기 때문에 어떤 A와 플러스 마이너스 B에 K 이꼴이 주어질 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이러한 연산을 할 때 괜히 그렇게 앞뒤로 안 바꾸고 이때는 그냥 얘는 교환 법칙 되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에서 2AB를 빼겠다라고 구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언제만? 요런 형태일 때만. 진짜로 항상 교환이 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얘는 훨씬 더 간단하죠. 그러면 A 더하기 B는 요 놈의 제곱이니까 그대로 25, 2에다가 마이너스 2, 2가 돼서 23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안 되지만 지금처럼 A 플러스 B에 무슨 K가 붙은다면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가능하다. 여기에 숫자가 붙어도 될까 안 될까? 이런 숫자가 붙어도 교환 법칙 될까 안 될까? 유성 될까 안 될까? 여기 숫자 다른 거 막 붙었어. 될까 안 될까? 돼요. 그래서 숫자 붙은 건 상관이 없고요. 이건 어차피 그 2라는 게 뒤에 붙는 구조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렇게 A와 B의 1차식의 더하기 빼기에 단위 행렬에 뭔가 실수배가 있는 것은 무조건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그냥 교환 법칙을 이용한 곱셈 공식 풀어도 상관이 없다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문제 풀기가 용이할 거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안 돼요. 일반적으로 순서를 다 지켜야 돼. 하지만 이럴 때는 가능하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케일리 해밀턴 정리. 여기 있구나. 막 그렇게 썼구나. 케일리 해밀턴 정리다. 자, A라는 행렬이 주어졌을 때 다음에 A가 나 2차식을 만족할 때 A와 B를 구하라는 거야. 당연히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모른다면 진짜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A제곱하고 빼기 A하고 마이너스 4가 영행렬하는 A, B를 구하라는 거다. 하지만 우리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안다면 해당하는 저걸 가지고 우리 2차식을 A제곱에 마이너스 두 개를 더한 거에 A에 플러스 AD-BC, AD-BCE가 영행렬이 돼야 되니까 결국에는 요 놈이 얼마? 1이 될 거고 얘가 마사를 만족하는 A와 B를 구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A는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 그래서 B는 2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E는 영행렬을 만족을 할 때 우리 학생들이 이제 뭐가 보이냐면 요거 말고 예를 들어 요렇게가 딱 나왔다고 쳐보자. 요렇게 나와서 됐어요? 뭐 하고 싶어? 혹시 요렇게 나오면? 뭐 하고 싶니? 이런 문제 나왔어. A 행렬 구하래. 뭐 하고 싶어 일단? 인수분해를 하고 싶어. 왜? 얘가 2의 제곱이거든 어차피.
맞죠? 그러면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라 그러면 얘는 A-22 그리고 A 플러스 2는 영행열이다라고 적을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 학생들은 이것을 보고 A는 2 또는 A는 마이너스 2예요 라고 풀어주는 친구들이 있다가 된다라고. 뭔 말인지 알겠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맞을까 아닐까? 이게 일단 아니라는 것부터 알아야 돼.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우리가 이 다음에 할 내용 중에 하나인데 A 곱하기 B 행렬이 영행렬이라는 게 있어. 두 개 행렬을 곱하면 영행렬이야.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실수에서는 A가 0 또는 B가 0이죠. 맞아? 그런데 얘는 행렬이라는 놈이야. 행렬이라는 곳은 두 개를 그냥 요렇게 곱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곱해서 만들어진 값들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영행렬이 아닌 걸 곱해도 뭐가 될 수가 있어? 영행렬이 될 수가 있는 놈이 있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두 개가 곱해서 영행렬이라 해서 요거는 절대 아니야. 즉 무슨 얘기야? 영행렬이면 곱한 건 영행렬. 이거는 맞아 아니야? 역은 둘 중에 하나가 영행렬을 곱하면 이거는 맞을 거 아니까 요렇게 가는 거는 요거는 맞아. 하나가 영행렬이면 곱하면 영행렬이니까. 하지만 곱해서 0이라 그랬을 때 얘가 0 또 얘는 무조건 틀렸다가 기본이야. 요거 하나를 반드시 알아둬야 돼. 즉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인수분해를 이렇게 구한 A 행렬은 이 행렬과 마이너스 2행렬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 얘기도 마찬가지 무슨 얘기냐면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뭐냐면 A 행렬이 뭔가 주어졌을 때 걔를 가지고 이 식을 표현이 가능해. 그런데 얘를 가지고 A 행렬을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얘가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요게 뭐가 아니라고 했어요. 요게 요렇게 돼서 A 여기 마이너스니까 A가 2야. 요게 아니거든. 요게 요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요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얘고 얘면 얘는 되는데 또 이것도 얘라고 얘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야. 즉 얘를 가지고 어떤 A 행렬을 구할 때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역, 즉 그 행렬에 항상 A 플러스 D가 1, AD-BC가 2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얘기야.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케일리 해밀턴은 행렬이 주어졌을 때 이거는 오케이. 근데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일단 그거 알아두고 조금 이따 이제 기니디를 할 건데 그래서 일단은 케일리 해밀턴 정리 좀 외워두고 그 다음에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거꾸로는 안 된다. 얘면 얘가 되는데 얘와 얘를 가지고는 안 된다를 좀 기억을 해줘야 된다. 알겠죠? 좀 이따가 요거 이제 기니디 아마 시험에 이제 무조건 나오는 문제 중 하나가 될 건 행렬에서 그거를 좀 자세히 또 설명하기 전에 잠깐 언급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요거 두 개 더 하고 뒤에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마 시험에 무조건 나올 건데 생각보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어떤 친구들 1년을 해도 못하는 친구가 있거든. 어떤 친구 1년을 그것만 해도. 자, 이런 얘기 해볼게. 자, A 행렬이 저거를 만족한다. 그랬을 때 P 더하기 Q 더하기 R의 값을 구해주라는 문제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얘가 얘일 때 이걸 케일리 해밀턴으로 얘를 가지고 구해야지. 이거를 인수분해해서 A가 3이 A가 뭐지 2라 그래서 선생님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뭐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알고 있냐면 A 더하기 3은 A제곱에 한번 써줄게. 마이너스에 A 더하기 3 A 더하기 AD-BC이기 때문에 AD-BC니까
얘가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고 얘가 3이 돼야겠다. 따라서 A는 당연히 얼마가 되냐면 1이 되겠고 1이니까 B가 그냥 0이 되겠네. B가 0이다라고 일단 구해서 행렬 A는 구했다가 되는 거야. 자, 얘를 가지고 뭘 구하래? 저놈을 구하란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는 거냐면 요 문제는 우리가 이미 이 파트가 뭐라 그래야지? 나머지 정리 파트라고 얘기해야 되나? 나머지 정리. 우리 이런 거 이용하죠. 2차 식이 얘가 0일 때 요 함 구하라는 문제들이 있다고. 간단히 하시오. 즉 차수 내리기야, 차수 내리기. 그 차수 내리는 방법은 당연히 두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야. 첫 번째는 우리는 요렇게 2차 식이 주어졌으니까 a제곱을 아니까 a제곱을 4a-3이라고 한 다음에 그러면 a 세제곱은 4a다 곱해서 a제곱 마이너스 3a가 될 거고 그런데 a제곱은 다시 한 번 더 4a 마이너스 3이가 되는 거니까 얘를 총 16a 빼기 3a니까 13a 마이너스 12이에요 라고 해서 a 세제곱과 a 제곱을 전부 다 1차식으로 내린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계산하게 되면 요 놈에다가 요 놈의 몇 배 한 거? 4배 한 걸 빼야겠죠. 따라서 13a 마이너스 12에서 뺄 거예요. 4배 한 거. 요 놈을 4배 한 거를 빼고 더하기 4a 플러스 2를 구할 거예요. 계산하게 되면 13a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3a 만나서 a가 될 거고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날라가서 여기 2만 남아서 a 더하기 그냥 2를 구하라는 거구나. 따라서 a 더하기 2니까 a를 얼마라고? 1, 0 그리고 1, 3이니까 해당하는 2를 구해보면 맞죠?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1, 0, 0, 1을 더해서 요놈 두 개를 더해봤더니 얘가 2, 0 그리고 1, 4가 돼서 요렇게 행렬을 구해서 요놈을 더하라는 게 답이 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근데 혹시 요 방법 보면서 당연히 요 문제에 만약에 차수가 더 높다면 다르게 풀어야 된다 혹시 알아? 기억하나 요거? 어떻게 푸는지? 뭐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이거 어떻게 푸는지? 나눠야죠. 저 3차식을 몇 차식으로 나눠? 2차식으로 나누라고 혹시 기억나나? 지금 무슨 얘기야? 요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쟤를 a 세제곱 마이너스 4a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2를 나눠주라는 거죠. 누구로?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3이로 나눠라. 자, 나누게 되면 여기에 당연히 a를 곱해서 a 세제곱에 마이너스 얼마야? 4a제곱에 더하기 3a가 될 거고 따라서 두 개를 당연히 빼게 되면은 여기가 뭐야? a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저 a 세제곱 마이너스 4a제곱 더하기 4a 플러스 2라는 놈은 여기다 써야겠네 또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 2에다가 a를 곱한 거에 뭘 더한 거냐면 a 더하기 2를 나눈 거기 때문에 지금 얘가 무슨 행렬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0행렬이니까 0행렬 곱하기 a는 0행렬이니까 a 더하기 2만 남아서 아까랑 똑같이 a 더하기 2를 구하라는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건 아마 그 나머지 정리도 이랬던 거 기억나요? 어떤 뭐 2차식이나 3차식이 뭐 0이 나오면은 차수가 높은 것을 얘로 나눴을 때 해당하는 목 생기고 나머지 생기면 얘 곱하기 몫은 얘가 0이니까 0 되고 나머지만 구하는 거. 그런 형식으로 똑같이 풀어줄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처럼 2차식이 됐을 때 이를 높은 차수를 구한다라는 것은 얘가 0행렬일 때는 차수 내리기를 해도 되고 또는 얘를 직접적으로 나눠서 해당하는 나머지만 구하면 좀 더 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거 뭔지 알겠어요? 이거? 할 때마다 물어봤던 거잖아. 자, 하나만 더 하고 밑에 거 풀고요. 마지막 진입 판정 갈게요. 자, 마지막 문제 보자. 자, 무슨 문제냐?
이런 실생활 활용 연산들이 나와요. 얘가 뜻하는 게 뭐냐? 자, 아래 표 1은 알파 상점과 오메가 상점에서의 빵과 우유의 계단 가격을 나타낸 것이다. 표 2는 2코와 4코가 구입할 빵과 우유의 개수를 나타낸 거다. 알파 상점에는 빵 700원, 우유 400원, 오메가는 빵 500원, 우유 450원. 2코는 빵 2개, 우유 3개 살 거고 4코는 빵 5개, 우유 4개를 살 건데 A 행렬을 700, 400, 500, 450, B 행렬을 2, 5, 3, 4라 그랬을 때 두 행렬을 곱한 1행 2열 성분이 의미하는 것을 구하라는 얘기가 될 거다. 아, 행렬 2개를 곱할 거야. 700, 400, 500, 450 하고 2, 5, 3, 4를 곱할 건데 우리는 어디가 궁금하다고? 1행 2열이니까 얘만 궁금하다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서 만나는 거냐? 얘랑 얘를 만나서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만들어지는 놈이기 때문에 여기를 써주면 700 곱하기 5 더하기 400 곱하기 4가 되겠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700원인 알파 상점의 빵과 5인 4코가 빵의 개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요 400원은 알파 상점의 우유 개수고 요 4는 4코가 살 우유의 개수이기 때문에 얘가 의미하는 바는 알파 상점에서 4코가 빵과 우유를 산 금액의 합이 된다라고 알 수가 있듯이 해서 우리는 요 결과값의 의미를 찾는 문제가 이런 실생활 연산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답이 알파 상점에서 코가 지불한 금액이겠죠? 그래서 답은 2번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한번 쭉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 할 게 뭐냐면요. 행렬의 성질인데 이게 다른 말로 진입 판정이라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무지하게 어려워합니다. 학생들이. 그랬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행렬에서 가장 큰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A 곱하기 B 행렬이 0행렬일 때 안 된다. A가 0행렬 또는 B가 0행렬이 안 된다. 요게 가장 중요한 거야. 두 개 행렬이 곱해서 0행렬이면 적어도 하는 0행렬이 틀렸다라고. 즉, 둘 다 0행렬이 아니더라도 곱해서 0행렬이 되는 것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야. 얘를 옛날에 이름 붙여서 뭐 0인자 이런 이름을 붙였어. 0행렬이 아닌데도 행렬을 곱해서 0행렬을 만드는 놈들을 0인자라고 했지만 그런 거 몰라도 아, 행렬은 두 개를 곱해서 0행렬에서 0이 되는 게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런 뭔가 곱하기가 나왔을 때 00이다를 생각하면 안 돼. 여기에 뭐 다른 모양이 많을 거야. 그래서 그것만 아니라고 잘 생각해 주면 되겠다. 자, 한번 해볼게. 다 할 거야. 10문제인가 뒤에까지 해서 이게. 그리고 나중에 요게 한 30문제 정도를 줄 거예요. 요것만 따로 해서. 그래서 계속 이걸 하고 시험에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나왔었어, 옛날에. 10 몇 년 전에 항상. 그래서 꼭 맞춰줘야 된다. 보자마자 맞춰야 된다는 거죠. 같이 해볼게. 자, 기억. A 더하기 B가 0행렬이면 교환법칙 성립하니를 물어봤어. 성윤아? 맞니 틀리니? 더한 게 0행렬이면 교환 성립한다. 어떤 거 같아? 예. OX. X. 자, 볼게요. X를 했으니까 5겠죠? X를 했으니까 5겠죠, 답은? 자, 무슨 얘기냐? 자, 교환이 되는지 물어본다는 것은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같은지 확인하라는 건데 우리는 유일하게 요거밖에 모른다고. 그럼 얘는 우리가 기껏 하지 않은 게 마이너스 B라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A 자리에 마비를 집어넣으면 얘가 마비 제곱이고 A 자리에 마비를 집어넣어도 마비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두 개는 같으니까 기억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된다 라는 거고. 자, 니은 A 곱하기 B가 영행열이고 A가 영행열이 아니면 B는 영행열이다. 태우 맞아 아니야? 그렇지. 저걸 아니라고 딱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얘가 영행열이 아니지만 B도 영행열이 아니더라도 곱해서 0인 게 있어. 그러니까 얘가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니은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맞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니은이 아닌 게 중요하다. 자, 디귿. 디귿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뭐가 성립한다?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되냐 물어보는 거야. 된다 안 된다? 된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다. 같이 전체로 다 해볼 거야. 알았죠? 자, 그 다음 무지하게 많죠? 자, 가보자. 자, 2차 정사각형열 ABC에 대하여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맞아 아니야? AB가 0이면 A가 0 또는 B가 0이다. 아니야. 자, 니은 AB가 영행열, A가 영행열 아니면 B는 0이야. 맞아 아니야? 아니야. A제곱이 영행열이면 A는 영행열이다. 맞아 아니야? 맞아 아니야? 태우 가자. 맞아 아니야? 그래, 아니죠. 얘도 마찬가지. A가 영행열이 아니지만 A와 A를 곱해서 영행열을 만드는 놈이 있어. 그 놈이 뭔지가 까먹었어. 하도 오래 안 해서. 있어. 그래서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자, 리을. AB가 영행열이면 B의 영행열이다. 동기 어때? AB 행열이 곱해서 0이면 B에도 0이다. 어때? 틀렸죠. 당연히 일단 교환이 안 되니까. 맞죠? A랑 BA가 같은 게 당연히 아닐 거고, 즉 AB가 영행열이면 BA는 영행열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죠. 아니라고 해야 돼요. 자, A 행열이 영행열이 아니면 AB와 AC가 같으면 B랑 C랑 같다. 하랑이 어때? 맞아 아니야? 저것도 아니죠. 왜요? 넘기면 AB 마이너스 AC가 영행열이고 A로 묶으면 B마 C가 영행열이야. 그러면 얘가 영행열이면 얘가 0이야? 그게 아니라고 한 거잖아. 그러니까 저것도 아니다라고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맞는 거 느낌이 다 아닌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행렬에서. 자, 그 다음에 둘 다 영행열이 아니지만 곱해서 영행열인 AB가 존재한다. 맞아 아니야? 이게 맞다란 얘기야. 그런 놈이 있다고. 계속 할게. 맞죠? 자, 그 다음이 또 가보자. 자, 90번. 자, AB 2차 정색행렬이고요. 옳은 거 골라라. AB가 BA이면 AB의 전체 제곱은 A제곱 B제곱이다. 맞다 틀리다? 맞더라. 교환이 되면 저게 성립한다라는 거야.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면 AB의 전체 제곱은 AB의 전체 제곱 AB 곱하기 AB야. 그냥 제곱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일단은. 그런데 교환이 된다라는 얘기는 요 BA 자리 대신에 뭘 쓸 수가 있어? AB를 쓸 수가 있으니까 A 곱하기 AB B가 돼서 A제곱 B제곱이 된다.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교환이 되면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곱셈 법칙은 전부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다. 자, 유성. 니은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이 영행열이면 A랑 B는 같다. 어때? 유성. 맞아 아니야? 그렇지. 아니죠. 저것도. 즉 얘가 아까 그거랑 똑같죠? A제곱이 영행열일 때 A가 영행열 묻는 거 똑같은 거야. 이게 아니다가 되는 거야. 자, A5제곱은 A제곱은 2행열이면 A는 2행열이다. 우리 누굴 알아? A제곱 가지고 누굴 알아? A제곱이 2면 누구도 2야? A. 4제곱도
2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야? A 몇 제곱? 5제곱이 2인 거니까 여기다가 A를 곱하면 앞에다가 곱하면 되는 거고 결국에는 얘랑 얘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A가 이행렬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디귿은 맞다라고 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얘만 있어. A제곱이 2야. 물어봅니다. A는 이행렬이니? 미나. 아니죠. 왜? 저렇게 되면 A제곱은 2만 나왔다라는 것은 넘어가면 A제곱 마이너스 2제곱은 영행렬로 인수분해를 해서 A 플러스 2 곱하기 A마 2가 영행렬인데 또 각각이 영행렬 묻는 거잖아. 근데 그건 아니라고. 즉 A가 2가 아니더라도 제곱해서 단위행렬이 만들 수 있는 게 있다란 얘기야. 뭔진 모르겠지만.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가 만약에 요거만 해서 아니지만 얘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요게 맞다가 되는 거야. 지금 쫄릴 걸 아마 이거 시험에 나왔을 때 이게 아마 너네 생각보다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지 없는지가 쫄려. 그래서 이거 한 30문제 정도 있어. 옛날에 만들어 둔 거. 아니면 70개짜리 OX로 하는 거 있어요. 이거 쭉 적어 놓고 OX 맞추시오. 이런 것도 있어. 기억난다. 있다 그거. 10년 전에 만들어 놨구나. 맞다. 그래 그거 있어. 그거 책. 프린트가 있어. 근데 뭐 솔직히 이제 완벽하게 이해하면 뭐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죠. 자, 갑시다. 옳은 거 골라라. 1번 땡, 2번 땡, 3번 땡, 4번 땡, 5번 맞다. 이렇게 바로 해줘야죠. 태우. 자, 뭐가 땡인 게 이해가 안 돼? 네, 좋았어. 자, 계속 넘어가 보자. 92번. 자, 마찬가지 옳지 않은 것을 구하여라. 1번은 맞니? 맞니? 맞아? 맞죠? 이건 맞아요. 진짜로 해보면 앞에 게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 더하기 B제곱이고 뒤에도 계산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더하기 B제곱이 이래서 두 개를 빼면 A제곱 B제곱 날아가고 각각 두 배씩이 맞고요. 2번 AB의 전체 제곱은 AB, AB다. 저게 맞죠? 저렇게 써야 된다. 그리고 3번 A 더하기 2 곱하기 A 마이는 저거다. 저거는 맞죠? 왜 중간이 A, A니까 사라져서 저건 맞다. 또 요거는 요거냐? 여기에 요게 지금 아무것도 안 붙었죠? 요게 뭐가 붙어야 돼? 뒤에 2가 붙어야겠죠? 요거 2가 붙어야 되니까 요게 틀렸다가 되겠고 마지막 또 5번 맞죠?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마비 제곱 맞죠? 그래서 저거는 당연히 단위행렬이 안 붙어서 틀렸다라고 하는 거다. 자, 그러면 잠깐 6문제인데요. 자, 그래서 일단 27번. 자, 기억. A 곱하기 2행렬이 0행렬이면 A는 행렬이냐? A 곱하기 2가 A행렬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0행렬이 맞죠? 그래서 기억은 당연히 맞는 거고. 자, 뒤에는 뭐야? 아까 틀렸다라고 얘기한 거죠? A제곱이 2면 넘겼을 때 인수분해 해보면 A는 2, A는 마이너스 2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거 틀렸다고. 자, 쟤를 넘기면, 디귿은 쟤를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더하기 B제곱은 영행렬이고 얘가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은 영행렬이란 얘기야. 그럼 A랑 B랑 같지? 그게 아니라고 한 거죠? 그래서 디귿도 틀렸다.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몇 명 틀렸어요? 내가 봤어요. 몇 명이 디귿을 맞다라고 했는데 자, 그 다음에 94번. 자, 기억 맞죠? 니은 틀렸죠? 디귿 맞죠? 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아까 기억은 당연히 맞는 거고 니은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아까 디귿은 똑같죠? A 6제곱이 2가 되는 거니까 A 5제곱이 2니까 여기다가 A를 곱한 게 같으려면 A는 2가 돼야 되니까 맞다가 돼서 기억과 디귿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에 95번. 자, 기억 맞죠? A 더하기 B가 2면 교환 성립한다? 맞죠? 아까 선생님 교환 된다고 얘기했죠. 자, AB가 A고 BA가 B면 A제곱은 A냐? 한번 해봐야겠죠? 어떻게? A제곱이 A인지는 A를 한번 곱해보면 A를 여기다 곱해야 되나? A를 어떻게 곱해야 돼? A를 이거니까 A를 여기다 곱해보자. 자, 그러면 얘가 니은은 ABA가 A제곱이 될 거고 우리는 BA가 뭐라고 한다? 지금 BA를 B라고 한다. 그래서 얘가 AB는 A제곱이 될 거고 그런데 AB가 원래 A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다가 되는구나. 따라서 앞에 게 맞고 그럼 디귿 아마 디귿 똑같이 하면 똑같겠죠? 따라서 B제곱이 B인지도 마찬가지 B를 뒤에다가 곱해보면 얘가 B제곱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BA, 이 AB가 A라고 알고 있으니까 BA는 B제곱이 되는 거고 그런데 BA가 B니까 얘가 B가 돼서 니은은 맞다라고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직접 해봐야지만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지금 얘가 이거면 이거 되냐? 선생님 뭐 했어? 요거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얘를 그냥 곱셈 공식으로 써도 되겠고 그럼 얘는 A 빼기 B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2AB라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가 되는 거다. 따라서 얘가 2가 되는 거고 더하기 여기가 2가 돼서 3이가 되는 것도 맞다라 그래서 얘는 답을 5번이라고 적어줘야겠다. 다 맞았니? 태우, 다 맞았어? 자, 계속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96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다. 자, 기억, 교환법칙이 성립하니? 라고 물어봤죠. 뭐 하면 된다고요? 진짜로 A, B와 B의 같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A 자리에다가 2B제곱 넣으면 얘 2B 세제곱 얘도 넣으면 2B 세제곱 당연히 같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교환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맞고요. 니은은 아니죠. 영행열에서 곱한 게 뒤집어진 게 영행열이니까 아니고요. 얘는 막 얘기했죠. 얘는 교환 법칙이 되게 하는 놈이니까 답은 기억과 디귿이 맞겠다. 자, 그런 논리로 하면 밑에 것도 바로 답이 나오겠죠. 자, 밑에 거는 당연히 나랑 다가 되겠죠. 똑같은 원리니까 나랑 다. 맞아요. 기억 아니죠? 우리 기억은 마찬가지 교환되기는 거 아니고요. 나는 똑같은 거죠. 지금 한 거랑 얘가 또 얘가 되려면 B 자리에 3A 세제곱 넣으면 얘가 3A 4제곱 얘도 넣으면은 3A 4제곱이니까 같으니까 되는 거고요. 다도 아까 얘기했죠. 여기다 이렇게 실수배가 붙어 있는 것도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야. 해보면. 그래서 나랑 다가 맞다가 되는 거다. 자, 마지막. 자, 얘가 성립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우리 기억을 해보면 기억은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 B행열 곱하기 A 더하기 B행열로서 해당하는 A제곱에 더하기 AB 더하기 BA 더하기 B제곱인데 친절하게 요놈이 영행열 나왔으니까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려가 맞다가 되는 거겠고 당연히 니은도 저거를 곱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A 마이너스 B제곱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얘가 영행열이란 거 보장을 못하니까 저거 가지고는 얘는 당연히 안 되겠다. 그리고 디귿은 자 AB 저거는 AB가 되는데 자 우리는 뭘 쓸 수가 있냐면 BA 자리에 요 BA는 마이너스 AB니까 요거 자리에 마이너스 AB를 넣을 수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요거는 마이너스 앞으로 쭉 빼서 a제곱 b제곱이라 쓸 수가 있으니까 요거는 맞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답은 기역과 디귿이 되겠다.